그 댄스 바닥에서는 현진이 형, 그러니까 제 본명이 허연석이거든요. 허연석은 춤은 너무 잘 추는데 애가 의리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저는 4살 때부터 한남동 유엔빌리지에 살았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그러면서 미팔군에서 자랐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전부 다 미군들 2세들. 재미교포가 아니라 정말 미국 사람들 친구들이 많았어요. 특히 흑인들이 많이 제 주변에 있어갖고 그 친구들이 노는 거를 저는 같이 놀았던 것 같아요. 랩 같지 않은 랩을 흉내낸다거나, 걔네들은 랩을 하는데 저는 랩을 흉내내는 거죠. 그런 게 어떤 박자를 타는 그 뭐 느낌을 어릴 때부터 좀 흉내를 냈었던 것 같고, 브레이크 댄스라는 거를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이 동네 놀이터에서 장판 깔아놓고 막 이렇게 추고 뭐 막 다리로 돌고 막 이런 걸 보고 배웠어요. 제가 친구들 학교를 가면 한국 친구들하고 노는데 끝나고 오면은 한국 친구들하고 거의 놀질 않았고, 아니 놀 수 없고 집에 없으니까 동네에 뭐 보통 딱지치기 뭐 술래잡기 이런 거 하잖아요. 딱지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특히 방학 때는 아예 한국 친구들을 보질 못하니까 흑인 친구들이 노는 그 놀이 문화를 그냥 따라다닌 거죠. 저는 뭐 어릴 때도 할로윈데이 때도 하고 추수감사절도 다 같이 보내고 그 칠면조를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들이 하는 문화를 보고 따라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웠던 것 같아요. 딱지치기, 구슬치기보다는 음악 듣고 이렇게 춤추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저한테는 자연스러웠고, 그런 식으로 이제 춤은 시작됐던 것 같고, 여차여차해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집이 가세가 좀 기울어지면서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우연히 대학로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비보이들이 길에서 춤을 추는 문화가 그때 있었어요. 그걸 보는데 저보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한국에 되게 유명한 비보이 팀이었는데 뭐 그냥 윈드밀이라는 걸 도는데 다리를 한번 이렇게 접고 멈췄다가 또 다시 다리를 접고 이런 식으로 도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냥 계속 풍차 돌기라고 그래갖고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돌지? 이러고 보고 있다가 저는 그때 이렇게 계속 돌았거든요. 그분들은 비디오를 판독을 하면서 계속 시행착오를 겪고 본인들이 터득을 하는 춤이었고, 저는 이미 할 줄 있는 흑인 친구들한테 배워갖고 이미 마스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갭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했거든요. 그 단장님이 놀래셔갖고 너 춤 좀 춰볼 생각 없니? 이러신 거예요. 근데 나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너 몇 살이야? 그래서 중학교 2학년인데요. 나이 속여서 같이 추자. 이렇게 돼서 이제 처음 프로 댄서의 길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는 너무 그게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세가 기울어지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너무 집이 힘들어서 제가 좀 돈을 벌어야 되는 시기였어요. 신문도 돌리고 또 우유로 돌리고 뭐 중국집 접시 닦고 막 그랬었는데 갑자기 춤으로 돈 벌 수 있다니까 저한테는 너무너무 행운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비보이 댄스 팀 스파크에 제가 들어가게 된 시작이었던 거죠. 스파크의 일기 형님들이 이준호 형님, 그리고 철이야미의 신철 형님, 그리고 되게 유명하신 댄서죠. 뭐 김성한 그 형님도 있고, 그리고 소방차 도건우 형님, 다 스파크 1기 출신들이에요. 제가 2기예요. 굉장히 명예인 거예요. 스파크라는 거 하나만 갖고도 진짜 가만히 있어도 광채가 나는 그런 팀에 오래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뭐 춤은 뭐 잘 췄고 스파크 출신이고 스파크 팀에 있는 애고, 근데 내가 그때 좀 생활이 많이 이제 어려워서
진짜 돈 5만 원만 더 주면 팀을 옮겼어요. A란 팀에서 진영아 5만 원 더 줄게 우리 팀 와. 그러면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그 팀으로 갔어요. 거기서 뭐 한두 달 하다가 또 B라는 팀에서 야 5만 원만 더 줄게 올래? 뒤도 안 돌아보고 왔어요. 그 댄스 바닥에서는 현진이 형, 그러니까 제 본명이 허연석이거든요. 허연석은 춤은 너무 잘 추는데 애가 의리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진짜 소년가장 아닌 소년가장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병원비, 약값 이런 거를 제가 벌지 않으면 안 됐던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됐기 때문에 한 건데, 그 욕을 감수하면서 한 건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행운이었었던 거예요. 모든 춤을 섭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됐던 거예요. 비보이들을 보면 비보이 춤만, 브레이크 댄스만 하게 되는데 팀을 옮기다 보니까 그 팀의 주력인 춤을 배워야 되잖아요. 안무를 배워야 무대에 설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즈도 하게 되고 뭐 트위스팅도 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팀의 이제 대표적인 춤을 다 배우게 된 거죠. 예전에 이제 그 이태원에 되게 유명한 DJ이셨는데 최진열 형님이라고 이제 되게 유명한 DJ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이수만 선생님하고 이제 어떻게 아는지는 내용은 모르지만 두 분이 친하셔서 이수만 선생님이 이제 인천에 해밍웨이라는 레스토랑을 하고 계실 때 최진열 형님을 이제 회사를 만들 거니까 너 매니저를 해라. 이렇게 해서 뭐 하셨나 봐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슬픈 마네킹 야한 여자란 음악을 홍종화 작곡가님하고 미국에서 만드셔갖고 이제 그 당시 미국에는 토끼춤이 굉장히 유행을 할 때예요. 88년도 때는 한국에는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고 아예 그런 춤을 추는 애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 토끼춤을 출 수 있는 애를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준호 형님하고 저를 그 최진열 형님이 소개를 한 거예요. 이수만 선생님한테. 그래서 이제 이수만 선생님이 제가 어떻게 춤을 추는지 보러 제가 공연하는 무대에 직접 찾아오시고 이렇게 보셨나 봐요. 이제 이준호 형님 무대도 가서 보시고 그랬겠죠. 이수만 선생님 처음 뵌 게 제가 클럽에서 공연하는데 선생님이 오셔갖고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갔는데 너 이제 뭐 몇 살이냐, 뭐 군대는 어떻게 됐냐, 뭐 이것저것 다 이제 물어봐 주시고 전 대답하고 언제 그러면 노래 오디션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준비를 한 거죠. 제가 알겠습니다. 그러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 얘기도 각자가 기억하는 그 부분이 틀려요. 준호 형 기억하고 저하고 틀린데 준호 형은 저를 뭐 방송에서 이제 이수만 선생님 소개를 시켜줬다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듣고 제가 알기로는 형님이랑 저랑 같이 오디션을 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같이 노래 오디션을 봤는데 선생님이 저를 선택을 하셨다라고 직접 저는 선생님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너를 선택한 줄 아니? 라고 저한테 이제 SM에서 물어보셨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뭐 너랑 이준호랑 춤은 이제 비슷한데 네 목소리에 쇳소리가 들렸다. 흑인들이 나는 쇳소리가 네 목소리에 있더라. 너를 잘 깎으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너를 선택했다라고 저한테 모르겠어요. 저를 길을 살려주시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던 건 수도 있겠지만 처음 이제 이수만 선생님한테 그 눈에 들어서 이제 오디션을 보게 된 그 계기가 그렇게 된 거죠. 이제 이수만 선생님을 87년도인가 88년도에 만났는데 이제 선생님이 어쨌든 제가 이제 소년 가장이었던 걸 알고 연습생 할 때 연습을 시키실 때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연습을 하게끔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가수들 뒤에서 춤도 추고 비보이 무대에서 춤도 추고 하면서 이제 보컬 트레이닝도 받고 했는데 데뷔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일을 하면 안 돼라고 하셨던 거죠. 이수만 선생님이.
그래서 다 그만두게 되고 1년 가까이를 안 나타나게 된 거죠. 그 1년 가까이 기간 동안은 선생님이 뭐 아버지 약값이라든가 집에 생활비를 지원해 주시고 연습에만 몰두할 수 있게 해 주셨고, 그 기간이 끝나고 90년 4월에 데뷔를 하게 된 거죠. 이상하게 우리나라만 원조라는 게 있고 문화와 패션이 누가 제일 먼저 한 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본토는 그 당시에 이런 랩 스타일, 랩 플로어, 이런 춤, 이런 옷 유행하면 전부 힙합 가수들은 다 그걸 공유하거든요. 누가 먼저 했다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문화는 공유하고 서로 나누는 거지 자기가 독점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가 현진이 형이 제일 먼저 했어 이러면 진짜 나 뜨거워요. 저는 그냥 조금 먼저 시작한 거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엉거주 춤도 이거를 미국에서 지금 유행하니까 토끼춤도 마찬가지잖아요. 토끼춤도 그 당시 유행하니까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좀 응용해서 보여줘야지. 그러니까 엉거주 춤도 응용해서 보여주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독특하게 응용할까 하다 보니까 탈춤이 생각났던 거고, 그 탈춤을 또 흑인 친구들 앞에서 보여주니까 너무 또 비슷해 이러면서 잘 접목이 된 거죠. 이제 춤을 다 만들어 놓고 보는데 비디오에서 큰 바지를 입는 거예요. 저는 이제 팔군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힙합 가수들 뮤직비디오를 많이 보잖아요. 친구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근데 전부 다 바지가 큰 거예요. 그래서 야, 저 바지 왜 저렇게 크게 입어? 어디? 저거 어디서 유래가 된 거냐면 미국의 감옥은 사이즈가 원 사이즈인데 다 커. 근데 그게 크다 보니까 바지가 자연스럽게 내려간 거야. 벨트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 바지가 그렇게 해서 유래된 건데 지금 미국에서는 너무 핫하게 저렇게들 다 입어. 저렇게 뒤집어도 입는다? 나 저거 입을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태원을 뒤졌는데 큰 바지가 없는 거예요. 다 팔군 안에서 구했어요. 바지, 후드티, 그리고 신발 친구가 사서 저한테 준 옷을 진짜 친구들 셋이 안무를 다 맞춰 짜갖고 처음에 흐린 격소리를 만들어갖고 이수만 선생님이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한숨 쉬셨어요. 노래 너무 어려워. 야, 이거 너무 어렵고 이거 안 돼. 이 노래 안 될 것 같아. 이러셨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다른 곡을 이제 막 구상하면서 가다가 이제 그 춤을 친구들하고 만들고 이제 옷을 사갖고 똑같이 입고 후드를 하고 흑인 친구 2명하고 이수만 선생님한테 다시 가서 큰 바지에 큰 신발에 후드 쓰고 흐린 격소리를 다시 불렀어요. 춤을 추면서. 그때 선생님 바로 됐어. 이거야. 이거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음악이 어려워서 안 된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패션과 춤을 보시고 무조건 된다라고 확신을 하시면서 다시 이제 재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거죠.